투자를 집행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서 투자 의사결정의 현실, 계속 이 회사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포지션은 없지만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인바운드 회복에 대한 확신까지 얻게 되면서 파마리서치 자체도 비중을 확대를 했고요. 비상장 투자를 주로 하시는 지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으신 분인데 처음으로 내부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이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은 다운사이드는 제한되어 있고 업사이드는 열려있다는 결론이었어요. 아이디어가 태동되는 단계에만 보고서가 4개가 나온 거죠. 팔만원 한 중반대에서 최초로 매수를 했습니다. 꼭 주식이라는 게 저희가 사면 약재가 터지지 않습니까? 악재를 주가가 과도하게 반영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이제 대망의 2023년에 접어들었는데 요 이후부터는 조금 더 시간 구간이 세분화가 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인데요. 새로운 사실들을 몇 가지 더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가 좀 심화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일단 제가 책에서 용어로 설명드렸던 이어달리기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휴메딕스라는 종목의 풀 레포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기게 됐습니다. 휴메딕스는 이제 필러랑 톡신을 파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피부과 시술에서 밥과 국 같은 역할을 아주 기본상입니다. 거기에 이제 스킨 부스터라든가 피부 미용 기기들이 이제 더해지는 건데 공이 이 피부 미용 쪽이 인바운드 회복의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 신흥국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 특히 브라질과 태국에서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브라질과 태국이 성형이라든지 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게 튀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특히 한국에서 제품을 사가는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해서 현지 상황에 대한 리서치를 했고 결과적으로 브라질과 태국이 구조적으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피부 미용 물건을 사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탑재를 하게 됐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컸습니다. 제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어달리기면서 투자 아이디어가 살짝 바뀌는, 왜냐하면 그전에는 중국이 더 잠재력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흥국 쪽으로 아이디어가 좀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두 가지의 이어달리기 요소와 신흥국에 대한 리서치를 추가로 장착을 해서 그게 보고서에 담기게 됐고 거기다가 인바운드 회복에 대한 확신까지 얻게 되면서 파마 리서치 자체도 비중을 확대를 했고요. 보고서가 2023년 1월에 나왔는데 이 1월 중에 비중 확대를 한 차례 했습니다. 다행히 주가가 좀 쉬고 있었던 구간이었고요. 파마리서치의 추가 아이디어를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휴메딕스라든지 트로닉, 이루다 이런 회사들로 제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커버리지가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행히 이런 요소를 시장이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가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다시 또 주가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상속 관련된 루머들이 좀 퍼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고요. 거기에 좋은 일인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시장은 어쨌든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CTC 바이오 적대적 M&A를 시도를 하면서 저는 이런 확장하는 모습 자체는 긍정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보긴 하는데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시장이 좀 반등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어쨌든 2023년 초반 3개월 동안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이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에 대한 아이디어를 탑재하고 비중을 늘리고 종목의 범위가 좀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겁니다. 네, 이제 2023년 4월에 접어들면서 좀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 포착이 됐었냐면 계속 저희가 한 달 단위로 에스테틱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던 과정 중에 2023년 4월에 3월 에스테틱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때 어떤 사실이 발견이 되냐면 동남아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들을 확인했고요. 동남아 중에서도 앞서 저희가 파악했던 앞서 이제 브라질과 태국이 중국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수출을 이끌어줄 수 있는 더 큰 성장 드라이버라고 봤었잖아요. 근데 유독 태국에 나가는 리쥬란 수출량이 확 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태국 관련 소식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언급이 됐고요. 근데 아직은 시장에서는 인지하고 있지 않은 강력한 성장 드라이버가 등장했다라는 판단 하에서 주가가 이후에 소폭 오르긴 했지만 이 비중 확대를 2023년 4월에 추가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적이 나오면 리뷰를 하기도 하지만
중요 종목인 경우에는 프리뷰를 하기도 하거든요. 4월 에스테틱 업데이트를 할 때 어느 정도 내용에 담았고 거기서 오래 보유하기도 했지만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완전 컨빅션 바이어야 된다라고 애널리스트가 의견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에 오버헤드 의견이 나와서 비중 확대를 한번 하고 4월 데이터를 보고서는 그리고 1분기 실적 프리뷰를 보고서는 강력 홀드, 여기에는 그렇게까지 표현 안 했지만 홀드 타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무조건 붙잡고 가야 됩니다라는 이제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나오게 됐습니다. 실제 1분기 실적이 5월에 나왔고 5월에 실적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때 시장이 크게 성장한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걸로 반영이 돼서 저희가 앞서 준비했던 내용들 1분기 때 신흥국에 대한 얘기, 4월에 들어서 태국의 동향, 이거를 강력한 성장 드라이버로 해석한 거, 1분기 실적 전에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거를 짚을 수 있었던 거, 그게 결국에 1분기 실적과 함께 크게 올라갔던 시기, 이게 이제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이런 도약의 순간을 포착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아주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후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는 이 좋은 소식만 계속 쏟아지고요. 주가도 계속 달리는 모양새가 나타나는 점이 6월부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가뜩이나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그 이유가 해외에 있었고, 또 해외 수출이다 보니까 이 파마리서치가 약간 피부 미용 기기에 비해서 내수용 플레이어라는 그런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깨지면서 리레이팅까지 가져가게 되니까 우리가 가치 투자에서 가장 기대하는 주당 순이익도 올라가고 거기에 매겨지는 멀티플도 같이 올라가는 이중으로 점프하는 구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게 실적 발표가 된 5월부터 6월까지 계속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가치 투자에서 이제 해피한 거기에 휘발유를 붓는 사건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잘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린다고 이때 한행컴퍼니가 6월 9일에 루트로닉을 시가에 프리미엄 붙여서 대주주지분 포함해서 시장에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피부 미용 기기 전체가 아주 들썩거리게 됐는데 피인수 대상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이제 재조명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6월 내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연결해서 연간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 기대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가서 뭐 불과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만 해도 한 10만 원 하던 주가가 이제 14만 원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이후에 항상 급등을 하면 조금 조정을 받잖아요. 조정을 좀 받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가 조금 조심하자는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2003년 7월에 2분기 실적의 프리뷰를 하면서 주가가 성장의 내러티브를 좀 지나치게 빨리 땡겨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 기스만 나더라도 주가가 좀 민감하게 하방 쪽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언더웨이, 그러니까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업사이드가 주가가 오른 만큼 여력이 좀 감소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요, 성장 드라이버로서 주가 상승의 근거 중 하나, 그러니까 저희도 그랬었고 시장도 근거로 봤던 태국 수출이 급격하게 좀 주춤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번 또 수출을 크게 해놓으면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또 재주문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계속 그만큼이 나올 거라고 해서 예상의 간극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거를 살짝 무시하고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실적이 잘 나오기는 했어요. 실적이 발표가 됐고 저희도 8월 11일에 2분기 실적을 분석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좋긴 하지만 역시나 태국 수출이 주춤한 게 단기간에 회복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과, 예전에는 이제 엑소좀을 경쟁 제품으로 분석을 많이 했는데 이때서부터는 주베룩이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주베룩과의 경쟁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담 요소였던 거죠. 근데 주가는 15만 원 하는 남짓하는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처음에 좀 언더웨이트 의견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를 한번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15만 원에 근접할 때 전술을 들였던 이유로 인해서 이 부근쯤에 저희가 그동안 2년간 쌓아왔던 포지션들을 다 정리를 했고 이후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저의 역할이 비관론자로부터 사서 낙관론자한테 파는 유통업자, 이게 이제 저희의 정체성인데요. 이게 6만 원 하고 7만 원 하고 그리고 초창기 때는 이 회사에 대해서 아는 시장 참여를 많지 않았고 큰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비관론자들로부터 사들였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15만 원에 갈 때는 오히려 반대로 저희보다 이 종목을 더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나타나면 또 저희의 역할에 충실하게 또 낙관론자들에게 이 주식을 다시 좀 넘겨드리는 이제 이런 액션을 취했던 게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2년 3개월에 걸친 파마 리서치와의 여정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함이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앞서 저희의 2년 3개월간의 그 의사결정들을 낱낱이 그리고 자세하게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함의를 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앞에 그 사례를 설명드릴 때의 그런 반짝반짝하는 눈동자처럼 이 부분도 좀 봐주셔야 될 텐데, 첫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함의는 기업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회사를 그 시기 처음 봤을 때 깊이 있게 봤으니까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거는 저는 환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잠깐 보고 그 회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고 하는 건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나눠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의 환경,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아는 데는 저희 어쨌든 외부인이잖아요. 내부인에 근접할 정도까지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굵직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체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피부과 시술을 받고 이런 게 거기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정보를 취득하는 목적도 있지만, 정말 이 제품이 너무 좋다, 이 제품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제가 지불해 봤을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체험으로 모아서 저희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내용과 접목시켜야, 그래야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주가가 빠질 때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한 확신의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결코 밖에서 보는 것만큼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환상을 좀 깨시라는 거죠. 두 번째의 현실은 기업을 둘러싸는 환경과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변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참 에코티 투자를 할 때 어려운 점, 나쁘게 보면은 좀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다르게 보면은 좀 묘미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파마 리서치만 하더라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저희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게 리오프닝까지 오게 됐고요. 처음에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동남아와 브라질, 신흥국 쪽으로 좀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갈수록 콘주란의 비중은 줄어들고 리주란에 차지하는 비중은 올라가고, 그리고 경쟁에서도 처음에는 엑소좀이 저희가 굉장히 예민하게 본 대상이었는데 막판에 가서는 주베룩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을 하게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악재도 계속 나오죠. 뭐 리엔톡스 갑자기 뭐 판매 중단하라는 그런 처분 명령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가 뭐 CTC 바이오를 적대적 인수한다고 나서서 좀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기도 하고요. 근데 이 변화가 없는 회사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변화가 가급적이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기업일수록 좋고, 그리고 저희의 역할은 이게 바뀔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투자 아이디어에 계속 반영을 해서 신선한 투자 아이디어, 최신 투자 아이디어로 계속 갱신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서를 올려놨던 것처럼 악재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얼마만큼 잘 해석해서 추가적인 투자 아이디어에 반영할 수 있는가, 그런 역량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능력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한가를 얘기해주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능력의 범위에 있어야지만 이 변화에 대해서 계속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의 함의는 주가가 약할 때 비중을 해놨던 이 액션이 결국은 나중에 수익률의 큰 재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 저희 매수 가격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었어요. 한 8만 원대였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이제 이벤트가 생기거나 시장이 약세거나, 그래서 파마리서치 주가도 약세거나 바닥을 칠 때마다 비중 확대를 계속 해놨던 거, 그렇게 해서 수량을 늘려놓고 포지션을 늘려놨던 게 결국은 최종 수익률, 주가가 빠질 때 보시면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장이 안 좋든지, 뭐가 앞이 안 보이든지, 실적이 좀 밋밋하든지, 그런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닌데 그때마다 조금 길게 보고 이 회사를 좀 더 믿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긴 시계열에 봤을 때 좋아질 만한 이어달리기 요소를 보면서 계속 이거를 붙들고 늘어졌던 게 나중에 최종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결국 주가 하락은 길게 보면요, 위기로 가장된 축복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주가 빠졌다고 해서 짜증난다, 싫다, 이렇게만 대응하실 게 아니라는 게 파마 리서치 사례에서 보여주는 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준철스쿨에서도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고 가장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팔로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팔로업을 게을리했을 때 제가 큰 코를 다친 경험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끈질기게 팔로우업을 해야 되냐면요. 저희 VIS를 보면 막 끊임없이 계속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그래야지만 도약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2023년 들어와서 그 순간을 딱 잡았던 게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 달에 업데이트를 딱 했는데 그 도약의 순간을 포착한 게 아니라 1년 이상 계속 끈질기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중 하나가 잡히게 된 겁니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 앞에 업데이트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우위와 분석 우위를 저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최초 분석할 때뿐만 아니라 보유기간 내내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끈질긴 팔로우업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효과로 팔로우업을 계속 하다 보면요, 이 업종에 대한 이해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 결국 파마리서치로 시작했지만 다른 피부 미용 기기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저희 애널리스트들의 끈질긴 팔로우업 덕분이었다고 저는 회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주가 상승은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대부분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 혹은 팔로우업을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책에서도 적어놨는데 투자 수익의 80에서 90%가 전체 보유기간 중에 한 2에서 7%에 해당하는 기간에 폭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격언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딱 파마리서치를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2022년 9월 29일에 56,000원이 저희가 투자하는 기간 중에 가장 저점이었어요. 그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15만 원 이상으로 오를 때까지 2023년 8월 10일에 종가 기준 고점이었었거든요. 이렇게 오르는데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3일 그때가 본격적으로 강력한 성장 드라이버가 파악됐고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들은 아름아름 안던 시점. 그게 슬그머니 주가가 올라왔던 게 75,100원이었거든요. 75,100원에 나름 중기 저점부터 8월 10일 154,400원까지 올라가는데 불과 4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주가가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격언을 입증하는 사례. 정말 2년 3개월을 보유했지만 대부분의 수익률은 4개월 남짓한 시간에 바짝 오르게 됐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때를 놓치게 되면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다 무의미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링 밖으로 나가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이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이 아이디어를 붙잡고 갔을 때 부스트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바로 파마리치스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격언들을 입증해주는 실증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여전히 제품 개발력, 마케팅력, 그리고 사업 확장력이 우수한 회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벤츠는 좋은 차지만 1억일 때 벤츠와 3억일 때 벤츠는 어찌 보면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다른 물건인 것처럼 가격에 따라서 저희가 구미가 땡기는 시점이 있고 구미가 당기지 않는 시점이 있는데 지금은 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덜 당기는 시점이고 그래서 포지션은 없지만 저희는 계속 이 회사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포지션은 없지만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끈질긴 팔로업처럼 투자가 종료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잔불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다시 저희가 보지 못한 성장 동력이 부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 나가고 있는 게 현재 시점에서의 저희의 모습입니다. 이 기회를 또 새로 노리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투자를 집행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아무쪼록 투자 의사결정의 현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저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이르는구나 그런 부분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그걸 또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투자 프로세스를 현실을 감안해서 이렇게 끌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런 구간에서는 좀 더 용기를 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준철수클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